다음으로 여러분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 보겠습니다.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적외선을 활용을 하는데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예요. 여러분이 이 문단을 정리를 할 때 일단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가 뭔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외선의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개념. 이 적외선의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적외선은 이렇게 생긴 파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이 안에 다양한 파장이 포함되는데요. 파장이라는 게 뭐냐?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제일 높은 위치가 마루여서 여기가 파장이에요. 파장. 자, 근데 파장은 길이가 제각각이어서 이런 길이의 파장도 있고 초록색 이 길이의 파장도 있고 보라색 이 길이의 파장도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이 적외선 안에 포함되는 파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적외선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내용 마루 높이랑 파동의 에너지가 비례해요.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도 비례합니다. 자, 마루의 높이가 높아지면 파동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파동 에너지가 많이 변화하면 적외선 세기가 많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러한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 적외선은 기체에 흡수가 된대요. 그 원리에 기반해서 기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 세기 변화량에 따른 기체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흡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에요. 기기의 전원이 공급되면 여러분 이 그림, 이거 그 학력평가 문제에 있던 그림인데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기기의 전원이 공급되면 적외선이 방출돼서 셀 내부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적외선의 진행 방향은 이것입니다. 이동. 가스셀은 광원 램프와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인데 여기는 기체들이 들어있어요. 기체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라고 그랬어요. 기체 안에 원자가 결합한 구조인데 이 원자 결합 상태에 따라 진동 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광원셀 램프에 들어간 적외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적외선의 파장을 그냥 편의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자, 1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인 빨간색이 있고 또 1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인 파란색이 있고 이제 길이는 같은데 다른 이제 적외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났어요. 이 둘이 일치를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빨간색은 파란색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흡수. 파란색도 1마이크로 파장이잖아요. 파란색도 기체 안에 흡수가 돼요. 그로 인해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기체 안으로 흡수가 됐으니까 나올 때는 약해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도 역시 약해진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초록색은 이제 그냥 통과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서 광학 필터로 들어가요. 이 그림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출 과정은 특정 광학 필터를 이용해서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적외선을 선택적으로 투과하고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그림에서 가스셀까지 기체가 흡수된다고 한 게 흡수 과정이라 그랬어요. 나머지 과정이 검출 과정인 거예요. 나머지. 자, 가스셀을 지닌 이제 거친 적외선이 필터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광학 필터의 지금 구조를 설명합니다. 두 개의 반사층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고 얘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에요.
자, 이 구조는 경계면서 일부는 반사되고 굴절돼서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걸 활용해서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적외선만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학 필터의 구조를 아까 보면 광학 필터는 반사체와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반사체들은 방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얘가 방막이에요. 여러 개들이 겹쳐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반사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어떤 거는 이렇게 반사해서 못 들어가고 어떤 거는 방막 사이를 굴절해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빛이 꺾어지는 걸 굴절이라고 하고 통과하는 거는 투과라고 해요. 투과. 공진층으로 투과를 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쓰는 거고 이거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광학 필터를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과정을 좀 깊게 봐보도록 합시다. 가스셀이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해요. 우리 아까 약해진 1번 파장의 적외선이 있었고 또 약해진 2번 파장의 적외선이 있었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3번 파장의 적외선이 있었어요. 여기서 반사체들을 만나는데 이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돼서 공진층으로 추가되는데 일단은 1번과 1번이라고 해줄게. 1번 그리고 얘는 2번이라고 하고 1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얘네들은 이 반사체를 투과해서 공진층으로 들어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투과해서 공진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2 마이크로미터의 초록색 파장도 투과해서 들어간다고 쳐보자고요. 이 안에서 이들은 첫 번째 파장과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반사되면서 왕복을 합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왕복하면서 돌아다니고 파란색이 왕복하면서 돌아다니고 초록색도 왕복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빨간색과 파란색의 파장은 똑같잖아요. 1파장으로 마이크로 파장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파장의 적외선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만나 중첩이 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집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던 파장이 마루와 마루가 서로 만나면서 마루의 높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강화된 상태로 이 두 번째 반사체인 이렇게 서 있는 두 번째 반사체를 강화된 상태로 투과해요. 빨간색, 파란색이 합쳐졌는지 흩어져 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이제 두 번째 반사체를 통과해서 감지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감지기에 도달. 그럼 초록색은 어떻게 되냐? 초록색은 2 마이크로미터 파장이에요.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이에요. 이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공진층 안에 도달해도 마루 위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쇄되거나 반사되고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중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치되지 않고 상쇄되거나 반사돼서 여기 안에서 반사돼서 투과를 못하는 거예요. 초록색은 감지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특정 파장만 나오지. 이 특정 파장을 바탕으로 가스 감지기에서는 이 적외선 세기와 가스셀 내부에 측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 기준값을 비교해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스셀 내부에서 그 적외선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지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과정을 거쳐서 감지기로 이제 적외선이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과정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